이제 오늘부터 제가 이제 IT 관련해서 영어하고 챗 GPT를 활용해서 조금씩 이제 트렌드를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IT 뉴스 기사를 가지고 영어랑 IT랑 챗 GPT를 활용해서 조금씩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되게 쉽게 설명을 잘하더라고요. 여기 뭐 댓글 보면 천재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유튜버가 지니어스라고 나옵니다. 되게 예제를 잘 설명을 잘하는 것도 제가 요거를 보다가 여기 이제 코스가 있는 거죠. 이 2일밖에 안 됐어. 4만 3천 명이 2일밖에 4만 점이 받고 여기 이제 이 사람이 참 좋아한 코스가 있더라고요. 렉처 코스. 제가 여기 딱 들어가서 이 코스를 가입을 했고 지금 보지는 않을 것 같아. 제가 지금 이 자료 때문에 제가 필요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녹화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머신러닝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정의를 하는 거죠. 머신러닝은 AI 도메인이다. 이 웨어가 관계 부사예요. 그러니까 이 문법적인 용어는 중요하지 않은데 제가 뭔지를 얘기하면은 그게 의미가 파악이 돼야 돼서 문법적인 용어를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관계 부사구나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되는 거죠. 그래서 머신러닝은 AI 도메인인데 그 웨어는 이 관계 부사니까 AI 도메인이겠지. AI 도메인에서 우리는 데이터로부터 어떤 패턴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머신러닝은 AI 도메인인데 그 AI 도메인에서 우리가 데이터로부터 어떤 패턴을 추출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리고 인텔리전트 프리딕션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지능적인 예측을 한다. 그러니까 make prediction이 predict 하다라는 거야. 예측하다. 근데 intelligent가 들어가니까 지적인 예측을 하는 거죠. 근데 뭐에 따라서 하니까 according to 패턴에 따라서. 근데 your machine 여기 보면 여기 안에 대시라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겁니다. 너의 기계, 그러니까 컴퓨터겠죠. 너의 기계가 현재 완료. 계속 배워왔던 그런 패턴에 따라서 여기서 계속 배웠던 얘기는 맛백을 얘기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추출하고 데이터로부터 패턴을 추출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렇게 해서 학습을 통해서 그럼 여기서 학습이 통한 상태고 그게 패턴인 거죠. 패턴 추출한 그런 패턴 추출한 거죠. 이 패턴이 요 더가 이 패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머신이 여기 앞에서 배워왔던 현재 완료 그런 패턴에 따라서 새로운 데이터에 지능적인 예측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직독직결해서 앞에 문장부터 쭉 읽으면서 해야 되는데 저는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뒤에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부터 하면 머신러닝의 정의가 뭐냐 이런 거죠. 그럼 머신러닝은 AI 도메인인데 그 AI 도메인에서 우리 이제 사용하는 이제 그 머신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개발자겠죠. 그런 사람들이 데이터로부터 패턴을 추출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그런 머신 컴퓨터가 학습했던 배웠던 그런 패턴에 따라서 새로운 데이터에 지능적인 예측을 하는 거가 이 머신러닝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기계가 패턴을 추출하는지 하고 우리가 어떻게 데이터를 분석하는지 그리고 머신이 어떻게 예측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겠죠. 이 교재가 설명하는 거겠죠. 그 there are sets of mathematical algorithm. 그러니까 there are 뭐 있다라는 거죠. 뭐가 있냐? 수학적인 알고리즘들의 집합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적인 알고리즘이라는 거 S가 들어갔잖아요. 복수니까 얘는 알고리즘 함수를 하나 찾아내. 근데 함수 여러 개죠. 그런 여러 개 함수들이 집합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시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위드 있고 주어가 없죠. 그러니까
이 대는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근데 그거는 수학적인 알고리즘들의 셋. 그러니까 이런 수학적 알고리즘의 셋이 우리한테 도움을 줘. 어떤 도움을 주느냐? 그 투다음에 있는 얘는 투부정사입니다. 그 데이터, 그러니까 사용자 학습하려는 데이터로부터 패턴을 추출하도록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데이터 패턴을 추출하도록 도움을 주는 게 뭐냐면 수학적 알고리즘들의 셋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함수들이라고 보면 돼요. 이 알고리즘이 수학적 함수. 근데 그것이 우리가 이거는 이제 보통 뭐 계속적 용법이 있냐 용법의 위치가 계속적이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적인 것 같아. 그래서 그거 우리는 공부할 거야. 전체적으로 우리는 이 과정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거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럼 이런 게 그림이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그림이 어떤 이게 이제 데이터가 있겠죠. 데이터를 집어넣고 배워. 그리고 얘가 실험을 해. 그리고 어떤 태스크를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성능을 가지고 성능을 계속 업데이트 시키는 걸 계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메커니즘이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설명이 이 아까 유튜버도 이 사람한테 되게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설명하더라고요. 컴퓨터 프로그램은 뭐뭐 하라고 한다. is set to run. 그러니까 일하는 실험으로부터 배운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is set to 어떤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이 이 실험으로부터 배운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어내.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우리가 따는 게 아니라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 실험을 통해서 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근데 그걸 만들어진다라는 게 컴퓨터 프로그램이 최종적인 컴퓨터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그 나오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결국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학습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with respect 뭐뭐에 관해서 어떤 태스크를 가지고 그러니까 있던 태스크를 가지고 여기는 태죠. 이 태스크를 with respect to 뭐뭐에 관해서입니다. 수거로. 이 태스크에 관해서 실험으로부터 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배우는데 그리고 태스크하고 또 뭐가 있냐? 성능 측정. 그러니까 성능에 대한 어떤 이 에러가 얼마냐. 이 성능을 측정해요. 그걸 P라고 하는 거죠. 성능을 측정하고 만약에 성능이 임계치 T, 그러니까 이게 T라는 건 태스크겠네요. 태스크에서 성능이 어떤 P에 의해서 측정됨에 따라 그런 익스피리언스, 실험을 계속 임프루브 하는 거죠. 개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습되는 과정이 설명하는 건데 실험을 통해서 어떤 태스크에 관해서 실험을 하고 실험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를 P라는 거를 퍼포먼스 측정을 해요. 보통 에러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하고 만약에 이 태스크의 성능이 P에 의해서 어떤 에러 같은 거로 측정이 됨에 따라서 그 실험 2라는 게 계속 이를 가지고 계속 개선이 되는 거죠. 뭐가 개선되겠어요? 컴퓨터 프로그램이겠죠. 우리가 최적력을 찾으려는 알고리즘. 여기서 컴퓨터 프로그램은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 짜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주고 계속 학습이 되면 컴퓨터 프로그램이 하나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컴퓨터 프로그램이 처음에 성능이 안 좋았다가 실험을 통해서 개선되겠죠. 이게 지금 학습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머신이 어떤 패턴을 어떻게 추출하냐에 대한 거는 전체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여기서는 인도의 그런 어떤 예측을 하는 거예요. 여기 예측하는 거는 결국 뭐냐면 집값을 예측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인디아의 집값을 예측하는 시스템. 그래서 여기서 우리 태스크는 집값 예측하는 인도 주에 있는 집값을 예측하는 거가 태스크죠. 우리가 하려는 태스크는 이겁니다. 주제가 딱 정해진 거죠. 뭘 하냐? 내가 어떤 의미의 머신러닝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을 때 너는 하나를 선택 필요로 해. 어떤 하나냐면 키가 중요한 거죠. 이 인그리디언트 요소예요. 근데 그 인그리디언트가 이게 위치가 주격 관계대명사겠지. 주요한 요소가 데이터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위치의 주요한 요소는 데이터. 데이터 필요한 거죠. 데이터가 그 중에 하나를 네가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너는 트레이닝해.
우리의 모델 시스템, 이전 데이터에 대해서 모델 시스템을 학습을 하고 여기에서 그리고 과거 데이터는 우리의 그런 실험인 거죠. 실험을 통해서 과거 데이터가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성능은 뭐뭐에서 측정이 되는 거죠. 수동태입니다. 근데 얼마나 잘 너의 모델, 그 모델은 여기서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 컴퓨터 프로그램은 아닐 거예요. 네트워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모델은 프로그램이 아니죠. 그냥 어떤 우리가 설계한 네트워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잘 너의 모델이 성능을 하고 있는지 새롭고 아직 관측되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학습을 하면 이제 모델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설계를 하고. 그러면 그 모델의 새로운 데이터, 아직 보이지 않은 데이터죠. 그거를 주입을 집어넣어서 잘 맞추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데 아직 그 모델의 데이터를 집어넣지 않은 데이터를 성능 퍼포밍을 하고 수행을 하고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를 가지고서 이런 퍼포먼스 P가 측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태스크, 우리가 하려고 하는 태스크를 실험을 통해서 이 성능을 뒷표를 가지고 계속 개선하면서 얘가 학습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스텝이 어떻게 머신러닝 시스템 위에서 단계별로 이루어지는지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고수준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런 하이 레벨 오브뷰는 큰 그림에서 보자라는 얘기지. 윗단에서. 그러니까 로 레벨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거고 하이 레벨은 추상화가 많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래 이런 그림이 있는 거죠. 스텝도 있어. 이게 이제 복수죠. 그러니까 이런 스텝도 있는 겁니다. 그 스텝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거는 너의 그런 머신러닝 시스템을 가지고서 이런 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얘는 어떤 이런 단계들이 아래 단계에 있는데 그게 머신러닝 시스템 위에서 단계들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머신러닝 시스템이 이런 단계를 하는 거죠. 능력을 바꾸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먼저 스코핑. 뭔가 이렇게 내가 검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크로스코피 같은 거, 망원경 같은 게 이제 그 마이크로스코프 현미경 같은 거. 그래서 정의를 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를 정의를 하죠. 스코핑. 그러고 나서 정의를 한다면 이제 데이터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데이터를 구성하고 라벨을 붙여요. 그러면 그 데이터가 무슨 데이터인지를 각각의 데이터마다 라벨링을 합니다. 그런 과정이고 내가 어떤 일을 할지 정의를 하고 스코핑을 하고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을 구축하는 거야. 모델을 구축하고 튜닝을 해. 미세한 조정을 하는 겁니다. 모델 구축하고 학습을 하는 거. 디플로이먼트. 얘는 이제 배포를 해요. 그래서 캐너리를 사용해서 디플로이. 캐너리는 뭔지 모르겠네요. 네, 뒤에 나오겠네. 그다음에 이제 그 관측을 계속 검사하는 거야. 그래서 그 시스템을 관측하고 유지 보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 메인터넌스, 유지 보수. 이런 시스템의 머신러닝 시스템이 이런 단계별로 지난다라는 거죠. 먼저 내가 어떤 일을 수행할지를 먼저 정하고 그 스코핑이라고 하는 거고요. 필요한 데이터 라벨링 붙이고 내 모델을 구축해서 걔를 모델을 튜닝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어디에 있는 시스템에 이제 올려가지고서 뭔가 계속 그다음에 걔를 관측을 하고 잘못된 물성이 나가는 그런 단계가 되는 거죠. 스코핑이 이게 망원경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죠. 내가 어떤 문제 풀 건지.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중요한 요구사항, 머신러닝을 위한 내가 머신러닝 시스템에 필요한 중요한 요소가 뭐냐? 그게 프로젝트인 거고. 그리고 데이터는 유효한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해야 되겠죠.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데이터를 유효해. 이게 쓰레기 같은 데이터를 걷어내고 데이터를 정지한다는 거죠. 여기 똑같이 있네. 데이터를 정지하고 프로세싱 처리하는 거. 이런 게 이제 데이터의 이제 그런 과정인 거죠. 모델링은 어떤 연구를 하고 알고리즘을 구축을 해. 그러면 결국에는 네트워크 설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선택을 하고 모델을 트레이닝한 에러를 분석합니다. 이게 이제 모델링하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거는 이거죠. 핵심이. 근데 여기 라벨링 할 때 되게 많이 들어가요. 에너지가. 다 녹아 조작을 해야 되는 거고, 이 모델링도 그다음에 배포. 그래서 어떤 제품에다가 이 모델을 다 올려놔. 올려 실험을 해.
뭐 제품에 적용할 제품에. 그리고 유지보수를 하면서 계속 관측을 하고 시스템을 이제 유지보수 하는 거죠. 그럼 데이터는 이런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P 보면 이 빨간 거 있잖아요. 여기 지금 오타 났겠지. 이 저자가 지금 오타를 낸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그 정보야. 여기 위치가 빠진 거, 위치가. 정보인데 얘가 뒤에 수식해주는 포함된. 그러니까 어떤 스트럭처드라는 거는 구조화가 잘 돼 있는 거고 언스트럭처드라는 거는 구조가 안 돼. 막 들쭉날쭉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구조화돼 있던 구조화돼 있지 않던 포맷으로 포함된 정보라는 거예요. 데이터 is information. 내 인포메이션 다음에 요 중간에 위치지가 생략된 거예요. 위치지는 생략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 데이터 예제가 있어. 근데 그 아래 데이터 예제 테이블에서 우리는 make use of라는 게 뭐뭐 사용하다라는 수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어. 뭐 하기 위해서? To build a house price prediction. 그래서 집값 예측을 하기 위해서 build라는 건 뭐 구축하다인데 여기서 그냥 집값 예측을 하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를 사용한다 이런 얘기죠. 데이터. 이런 예제를 하나 준 거죠. 어플리케이션. 요거는 이제 어떤 제품에 적용할 거냐, 적용 범위를 얘기하는 거죠. 적용 분야. 그럼 얘는 이제 부채를 예측하는 어떤 대출이나 이런 거 예측하는 시스템이네. 그럼 상상을 해보자. 네가 지금 뭔가 은행의 그런 은행의 섹터에서 지금 작업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은행은 그러면 제공해줘요. 어떤 대출을 제공해줘. 그래 고객한테 투가 뭐뭐한테 고객한테 그 고객은 뭐냐? 이 후보는 주격 관계 명사겠죠. 사람한테 고객이라는 게 요구를 하죠. require. 이 후라는 거는 커스터머죠. 후가 요구를 해. 근데 여기 지금 3인칭 단수니까 얘는 아마도 이 복수처럼 보이지만 이거 후는 3인 단수면 뱅크가 요구를 하겠죠. 이 후는 커스터머즈가 아니겠네요. 네, 그냥 뱅크 같아. 뱅크 요구하는. 그래서 뱅크가 요구하는 네. 언제 그러냐? 제공할 때. 이 대출을 제공하죠, 그죠? 대출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there is a 위험부담 있는 거죠, 리스크. 그러면 대출에 그 사람이 수정들을 볼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대출이 taken, 대출이 가능한지, 이 대출이 취해질 때에 그땐 리스크, 위험도가 있죠. 그러면 이 리스크는 will. 그랬을 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었겠네요. 그러니까 there is a 리스크가 있어. 근데 리스크는 이 whether 여기 있는 이 문장, 이 문장에 대해서의 리스크가 얘가 이제 하나의 문장이 whether부터 interest까지 하나의 이제 리스크를 설명하겠죠. 하나의 리스크가 리스크니까. 근데 그 리스크는 whether the loan taken will repay the loan back or not with interest. 그러니까 이 whether에는 항상 아니라 대부분 많은 경우 whether A or not. 그러니까 그렇든지 그렇지 않든지 뭐만 이자를 가지고서 이 대출이 취해졌을 때 repay 다시 내가 하고 다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 repay back이라는 게 대출을 다시 상환받았다는 여기서 지금 repay the loan back이 상환하다는 거예요. 이자를 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대출해주면 이자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이자를 가지고서 이자를 줄지 말지 그런 거에 대한 리스크 그런 걸 해줄 때 그 은행이 요구를 하겠죠. 고객한테. 네. 그럼 그래서 그냥 딱 들었다면 얘를 이제 위험 부담이 없을 때만 승인을 하겠죠. approved. 그다음에 이제 이메일 이런 거는 요거는 이제 대출 시스템이고 이제 어플리케이션 이런 게 있는 거죠. 얘도 하나 있고 얘도 있고. 근데 여기도 뭐 리커먼 추천 엔진도 있고 어플리케이션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출해 줄 때 그 사람의 리스크를 분석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검출을 해. 이메일이 왔는데 그게 스팸인지 햄인지를 검출하는 거죠. 그래서 스팸 메일 디텍션이 SMD 이 시스템이 제한되는 거죠. 근데 얘는 이제 그게 분류하는 거야. 이메일 데이터를 왔을 때 스팸인지 햄 이메일인지 스팸인지 스팸이 아닌지. 이게 햄이라는 거는 스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스팸을 뺀 거가 햄이겠네.
그래서 그런 거를 분류하는, 클래스파이어는 분류할 거죠. 그런 요게 스팸 메일 디텍션이 이 is가 위치가 그거겠네요. 스팸 메일 디텍션 위치가 하겠네요. 위치가 클래스파이. 그래서 분류할 겁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레커멘데이션 엔진. 네가 뭔가 검색을 해. 그러면 검색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검색어를 기반으로 추천해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사한 서치가 추천에 이제 나오는 거죠. 내가 딱 검색 이렇게 했는데 이것만 쭉 이렇게 목록이 나오잖아요. 이런 데도 이제 그런 머신러닝 시스템이 쓰이는 거죠. 네. 그런 머신러닝 시스템이 이런 레커멘드 엔진에 쓰이는 거고요. 많은 것들 이 추천해서 이제 요것만 쓰니까 쭉 나오잖아요. 레커멘드 시스템 엔진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음, 어떤 개념을 이해를 하고 예제를 해라 이제 그러면 이제 학습이 되는 거예요. 예제로부터 이제 여기 예제라는 거는 이제 데이터겠죠. 이 예제로부터 학습이 된다. 트레인드라는 건 이제 어떤 비트레인드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엑사이즈 어떤 그 문제의 퀘스천으로부터 학습이 되고 근데 그게 슈퍼바이즈 감독관의 도움으로 이제 시험 문제를 내는 거죠. 그런 것부터 학습한다. 여기 슈퍼바이즈 러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신러닝이 세 가지가 카테고리 있는데 슈퍼 러닝 있고 언슈퍼 러닝 그다음에 비인포스먼트 강화 학습. 또 지도 학습, 비지도 학습, 강화 학습 세 개인데 여기는 슈퍼바이즈라는 거는 관리자 뭐 감독관인데 여기서는 이제 정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정답이 있는 거를 가지고서 어떤 시험을 보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학습이 되는 거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시험을 보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런 거예요. 여기서 예를 드는 거는 여기 있는 것은 어떤 문제를 이해하고 시험 문제 풀어. 풀게 해서 공부를 하죠. 이제 이 상태 공부하는 거야. 학습하는 거. 그래서 여기 시험 문제 보는 거죠. 시험 보. 이때까지 공부를 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이 됐으면 그러면 이제 어떤 성능이 좋든지 아니 나쁘든지 하겠죠. 그래서 이게 슈퍼바이즈 런이 설명하고 있네요. 예제는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제 그거는 퀘스천 있으면 항상 정답의 앤서가 있는 거죠. 이렇게 두 개 같이 쌍으로 돼 주어집니다. 그걸 슈퍼바이즈 런닝입니다.